출향파 기대주 종목 분석은 기본적으로 재무가 건실한 기업을 분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재무 분석은 하지 않고 시황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출향파가 올해 초에 매수해서 수익을 본 종목입니다. 또한 출향파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지난 12월 2일 공식적으로 본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 현재 9거래일 만에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위탁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보통의 이런 위탁매매나 집합투자업을 하는 회사들은 리스크가 작은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은 다른 투자자문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CB와 BW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CB나 BW 같은 매장인 투자보다는 훨씬 고위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업계에서의 인지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시총만 놓고 본다면 현재도 그다지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성과만큼은 그 어떤 투자회사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전에 스타트업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선택받은 기업들은 시드머니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리즈 A나 B단계로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에 관대한 미국은 오너의 패기만 보고도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글이 대표적인데 초기 투자자가 구글의 창업자를 면담한 지 몇 분 만에 투자했다는 설은 유명한 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태가 된 싸이월드는 초창기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결국 SK 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투자를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기업에 팔리게 되니 혁신이 멈추게 되었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싸이월드가 미국에서 창업했다면 지금의 페이스북의 자리는 싸이월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글로벌 스타트업을 추진하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출향파는 초창기 싸이월드의 모습을 회고하며 동변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적지 않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9개월 만에 2배가 오른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혹시 10배가 오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583억을 투자해서 9개월 만에 2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린 회사가 있다면 솔깃해지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투자 성과가 주가에 반영이 덜 되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출향파는 이달 초에 583억 원을 투자해서 9개월 만에 1조가 넘는 투자 성과를 올린 기업을 소개하면서 종목을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은 다른 대기업 오너와는 다르게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기업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향파의 생각으로는 김승현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하나투자증권 부사장이 아버지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나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보다 기관이나 기업이 투자를 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향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의 기관들은 하나투자증권처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의 두나무 지분을 헐값으로 넘긴 퀄컴처럼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퀄컴의 헐값 매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관장하는 금융브레인들도 출향파 같은 개미도 하지 않을 판단착오로 10개월 만에 1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하나투자증권에 헌납하고 만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를 유연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선제적이고 유연하며 발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능한 조력자가 있거나 본인의 투자 철학이 수익을 내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투자증권의 인사이트만 볼 게 아니라 퀄컴의 대외 투자 담당 금융 브레인들의 통찰력 부재도 같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양파의 경험으로는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주식 투자 성과가 평균에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통찰력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IQ가 높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나무는 하나투자증권이 투자한 이후 장외거래 기준 기업 가치가 20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두나무의 장외 시가총액은 무려 20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이 엄청난데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출양파가 매수를 독려했지만 매수 안 하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호재가 나오고 나서 호재에 비례해서 이미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데 호재가 나오고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호재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힘겨운 주식판에서 살아남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단기 투자 성과는 두나무에 이어 토스뱅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0년 토스뱅크 지분 7.5%를 75억에 인수했는데 올해 10월에 추가로 300억을 취득해서 지분을 8.8%까지 늘렸습니다. 토스뱅크의 기업 가치가 현재 1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의 토스뱅크 지분 가치가 벌써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나 토스뱅크에 가려서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2018년부터 투자한 게임 개발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넷마블 네오에는 13억을 투자했는데 3년 만에 지분 가치가 4천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투자증권은 IT와 블록체인은 물론 게임과 보안 관련주 등 4차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투자 성과가 지속되어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 증권사에게 중요한 자기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자본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되는데 증권사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재무건전성의 향상은 하나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나투자증권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A+ 긍정적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 향상은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되어 투자금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유망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나무와 토스뱅크는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나무는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출양파가 종목을 추천하면서 49% 수익권에서 매도를 권장하였는데 구독자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반만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두나무나 토스뱅크가 상장하는 시점에서 최종 매도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